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아전인수격으로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판 결과를 유리하게 예상하지만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될 국가 차원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이번 사태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국가 위기 수습과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종시를 책임지는 공직자나 지역 정치인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고민을 하고 시대적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이나 광화문 청와대가 아닌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으로 제기되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상징적 요소를 아우르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힘겹게 걸어온 길이며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청 누리집에는 세종시 탄생 투쟁 연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쟁 연역을 소개한 이유는 세종시를 출범하게 한 옛 영기군 주민, 충청권 주민의 노력에 감사하고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일 것입니다. 간략하게 지난 세종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출범식 연설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원단이 발족하였으나 그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성문법, 국가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전대미문의 관습헌법 논리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영기 군민들은 신행정수도 사수 영기군 대책위원회 결성부터 시작해서 충남지역 신행정수도 사수 충남비상시국회의 출범 이장단 국회의사당 상경투쟁 조치원역 광장 촛불 집회 신행정수도 홍보단 전국 투어 행정수도 지속추진 합헌 촉구 릴레이 단식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세종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총걸기대회를 하였으며 2010년에는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에 맞서 주민들은 행정중심 도시 원안사수 상경집회 등 각고의 투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2012년 7월 드디어 세종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시 출범 후 약 9년이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규모,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 규칙은 2년여의 동안 지연되다가 2023년 8월에서야 제정되었고 2030년 전후가 되어야 국회 세종의사당이 준공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문제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 대통령 공약 파기, 재조정 논란을 거쳐 결국 2027년에 설치하기로 하였지만 현 대통령의 매월 격주 개최 약속 파기 등을 보면서 대통령 제2 집무실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며 지켜진다 해도 세종 시민의 시간표가 아닌 정부와 정치권의 유불리에 의해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민심을 이용한 탓에 지금의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동력을 잃고 사실상 행정수도, 미래전략 행정수도라는 그럴듯한 미사 여구를 붙여야 설명이 되는 미완의 도시로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누구보다 세종시 탄생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앞에서 장황하게 세종시 탄생 역사와 현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선배님들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어렵게 탄생한 세종시가 2025년 지금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 완전 이전 논의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가? 시장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함께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12.3 사태로 발생한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종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독청 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영빈관과 관저 등 시설 부재 등으로 국민 사이에서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정상적 대통령실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이 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25년 시장님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이나 시 누리집에 게시된 시정 목표를 보면 이런 절박한 시기에 너무 한가해 보기까지 해서 본 의원은 매우 걱정이 되고 조바심마저 생깁니다. 세종시민은 그동안 세종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노력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세종시 공무원분들의 무능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표심을 배경으로 한 정치인들의 비협조,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방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은 선거를 맞아 오로지 세종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달콤한 공약으로 이용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세종시로서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 구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변화, 행정중심 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도시로 변경 시도, 세종시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공약 파기 등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 때에만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민심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걸과 현재 세종시는 행정수도 추진 동력이 상실된 채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백화점 등 상업시설 개발 지연,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 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은 이 땅을 지켜온 선배님들의 노력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탄핵 정국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세종시로서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만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취임 일정에 따른 시간 부족, 다른 지역의 저항 등을 이유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27일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며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고 올해 2025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아닌 국회 완전 이전, 용산 대통령실 세종 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구에 부응한다면 지금 세종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핵심 과제를 각 정당과 선거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속한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정을 선정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세종시의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세종 시민의 뜻을 모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헌법은 지난 1987년 이후 40여 년 동안 개정이 없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규정뿐만 아니라 경제, 지방자치 등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다양하며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 개헌까지 포함되면 자칫 세종시 이슈가 묻히게 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개헌 문제를 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할 것을 제안하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2.3 사태 이후 세종시의 국회 이전이나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시 교육청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에 대비하여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세종시 교육 자원과 추진 중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를 돌아보면 신도시인 세종시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교육감님께서는 세종시 교육수장으로 계시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결과 양적, 질적으로 세종시 교육이 발전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 등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종시 상황과 교육 여건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조성된 혁신도시 중에 하나로 오해하고 있는 국민도 많은 실정에서 세종시 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자원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동안 교육 결과물을 외부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종시는 출범한 지 13년이 되어 아직 역사가 짧아 사회 각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졸업생도 부족하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예인, 운동선수도 부족하여 언론에 노출될 기회도 적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세종시에 추가로 전입을 할 교육 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들이 안심하고 세종시에 올 수 있도록 대내외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안정적 교육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여전히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감님께서는 1인 시위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세종시 교육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하고 시와 협업을 통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의제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추진한 세종시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세종시 교육 환경과 정책, 외부 홍보 필요성,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세종시의 안정적 교육 재원 확보 등 세종시 교육 발전 요구사항을 공약 의제화하여 세종시와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호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이 확정되는 것 등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법원 또한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행정수도이자 제2의 수도로 올만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개헌 아젠다가 논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사항이 오히려 우리 시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올해를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분원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국회 이전 그리고 완전한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한 행정수도로서 지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또 2025년은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를 물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법적 절차는 완료가 됐고 예산도 상당 부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절차가 죄송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추진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그리고 관련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제 취임 이후인 23년 10월 6일 국회 규칙이 통과됨으로써 건립이란 마지막 절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국회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정치권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헤아려 보았더니 국회 규칙 통과를 위해서 11번을 국회를 다녀왔다고 되어 있네요. 또 제2집무실의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통계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실무자 통계로는 36회를 제가 정부와 국회를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 세종의사당, 국회 세종의사당은 1197억 원의
현재 예산이 확보되었고 대통령 제2집무실은 5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와 추진단을 중심으로 건립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그리고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위원 15명께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를 방문하여 예정 부지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또 건립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국회 세종의사당에 조속한 추진과 시행복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일부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4일에는 건립위원회에서 주관한 국회 세종의사당 국민주권토론회에 저도 참석을 하였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서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또한 차질 건립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건의활동과 집무실 완전 이전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2년 5월에 행복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로드맵이 확정되면서 집무실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학계에 비롯한 그리고 세종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7년도 완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7일 탄핵 정국 이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정국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정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를 촉구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것은 누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누가 더 소극적이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민 40만 모든 시민들께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바이고 또 세종시의 건립 목적이 행정수도라는 것에 있는 만큼 누가 소극적이고 누가 적극적이냐 따질 문제가 아니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행정수도 완성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진우 의원께서 충청권에 속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 선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작년 12월 충청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충청광역연합이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역적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논의를 하면서 세종시도 같이 통합할 것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단호하게 세종시는 다른 충청도가 통합될 도시가 아니고 행정수도로서 독립되고 자립된 도시로 발전해야 할 도시다라고 해서 통합 논의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청권 광역연합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충청권 시민단체들 그리고 충청권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연대 구성 그리고 핵심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13일에는 충청권 행정협의회 행정수도 명문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17개 시도에 지방시대위원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이유는 바로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지방시대위원장께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향한 우리의 계획, 의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방시대위원장님들은 거기에 적극적인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반대를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추세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안신일 의원께서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3년 6월 제가 당선 1주년 기자회견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개헌을 논의했던 최초의 정치인은 저는 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명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개헌의 여러 논의를 저는 그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치 권력 구조로는 대한민국 발전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아울러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고 중앙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시 시의원이었던 이소희 의원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저는 그 조례가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이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와 시의 정치권과 또 시민과 다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성공적인 이전에 이어서 대통령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현재 개헌 논의에 따라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저는 즉시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개헌안도 건의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세종시 특례법을 새로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들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데 법률상으로 개정할 것인가, 헌법상으로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에서 우리 세종시가 수도 또는 행정수도로 명문화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올해 세종사랑 원년의 해로 우리 다 같이 동참하자는 우리 시민단체 연합회를 구성하고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 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실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우리 시민연합회는 바로 행정수도 분과위원회라는 분과를 두고자 합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전진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종시민사랑운동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세종시를 보다 뿌리 깊게 사랑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면 세종시에서 나는 농산품, 상품, 세종시의 기업을 더욱더 사랑해서 상가공실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해보자라는 경제활성화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 대한 사항은 현행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수도로 정의를 내린 만큼 우선 선행적으로 될 게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의사당 건립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당연히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또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추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에 더 총력을 기울이고 정치권에서 함께 논의하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올해의 최고의 지상 목표로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뚜렷하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2년 동안 그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으로 또 우리 세종마을학교 1호 교장 선생님으로 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안신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7월 제2대 세종시 교육감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기존의 학교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학생이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문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세종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학교 문화 기반이 자리 잡혀가면서 마지막 3기에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을 포함한 교육 공동체 전체가 존중받는 교육, 특히 세종시의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이에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원님 말씀처럼 세종교육 초기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학교와 혁신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선호에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은 많이 옮겨왔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세종시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믿어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2015년 고교 평준화 조례가 통과되고 세종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지금은 안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만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국 최초의 캠퍼스 고등학교 개교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느 특별한 한 고등학교에 쏠리지 않고 골고루 지원한 덕분에 대학 입시에서도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고교 상향 평준화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 효과가 줄어들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내외 홍보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의 많은 자랑거리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최고 수준의 단설 유치원 시설과 생태 숲교육 그리고 모든 유치원에 배치된 간호사 이런 일들은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세종만의 강점입니다. 또 첫마을 마을학교부터 시작해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까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도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아울러 안신일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세종 지역의 우수성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 교육 자원 지도는 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배우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세종 교육을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어울리는 홍보 기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세종 교육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종시는 아직도 만들어져가는 도시입니다. 기존에 계획한 행복도시 건설에 더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까지 된다면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대선의 시행 여부는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교육부가 세종시 법에 의거해서 교부하는 보정액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정부 재정 악화로 보통 교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중단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를 비롯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담론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의 힘을 모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정치인이신 두 국회의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세종시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하시는 것처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세종시 교육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의 비전과 계획이 담긴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좌관 등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 더 강화할 계획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세종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안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육감님은 또 옛날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셔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 것들 또 그동안의 일정들을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원했던 답변이나 우리 시민들이 답변을 원했던 것은 사실은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대통령실이든 국회 세종의사당이든 언제 올 것이냐. 지금 당장 오십시오.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 세종시청이라도 내어줄 테니 빨리 오십시오. 사실은 그 말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세종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민 중 일부는 다음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매월 격주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사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몇 번 오셨는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단 2번 왔습니다. 이렇게 세종시민과 약속을 2번 다시 무시하지 않도록 차기 집권을 꿈꾸는 정치 세력들에게 세종시와 세종시민이 이제는 먼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지 않는다면 선거 전국을 맞이한다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완전 이전은 물론 현재 계획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마저도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 국회 완전 이전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앞세워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의 절호의 기회는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42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세종시에 국가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 행정을 집접화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선이 시작되면 국민은 선거 열기 속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기 전에 세종시민 의견을 모아 전국적으로 공론화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어 말씀을 덧붙입니다.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의제를 공론화하실 때 정치색을 띠거나 특정 단체만 포함되어 그들의 지향점만 강조한다면 세종시민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분열된 세종시민의 모습만 보여줄 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약 제안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세종시는 세종시민과 세종시 미래만을 염두에 둔 자세로 투명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바쁜 추수철에는 부주깽이도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시간이 촉박한 지금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를 배제한 세종시민 모두가 나서고 부주깽이마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론 조성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청이라도 내어준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 정치인, 공직자들 2025년을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넘어 완전 이전을 통해 세종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